노키아가 아수스, 에이서, 하이센스를 상대로 제기한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 특허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노키아가 보유한 비디오 압축 및 전송 관련 핵심 특허에 있다. 노키아는 이들 아시아 제조사들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협상이 실패한 끝에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였지만 현재는 통신 인프라 및 기술 특허 라이선스로 사업 영역을 전환한 상태다. 특히 통신 및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2만 건이 넘는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노키아가 자사의 비디오 스트리밍 관련 SEP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제기한 것이다. 노키아 측은 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수스, 에이서, 하이센스는 주로 TV, 노트북, 스마트 기기 등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키아는 이들 제품이 자사의 스트리밍 특허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특허 소송의 지형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반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통신 스트리밍 기술의 지식 재산권 확보가 필수 전략이 되었다. 특히 5G와 AI 기술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은 스마트 TV, 자율주행차, 원격 진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계약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비디오 기술 관련 특허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또 다른 특허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퀄컴, 에릭슨, 인터디지털 등도 유사 기술을 보유한 경쟁자로서 이 판례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아시아 제조사들은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방어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아수스는 일부 기술은 오픈소스 기반이며 특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이서와 하이센스 역시 제품의 독자적 개발 과정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기술의 구현 방식과 특허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특정 기술에 대한 표준화 권리와 공정 사용의 범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EU와 미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환경에서는 대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판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키아는 이미 여러 차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수스와 에이서, 하이센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기술 혁신의 시대, 특허는 더 이상 방어용 무기가 아닌 전략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되었음을 이번 소송은 분명히 시사한다. 이와 함께 스트리밍 기술 특허의 해석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하며 수많은 기술 기업들의 R&D 및 라이선스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국 정부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가지며 자국 기업 보호와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키아의 전략은 단순히 법적 승소가 아니라 특허 수익화 모델의 글로벌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조건에서의 접근이라는 국제 표준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표준 필수 특허와 비표준 특허의 경계를 둘러싼 해석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다. SEP는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로 일정 조건 하에서 모든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합리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SEP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번 소송에서 노키아의 스트리밍 기술이 SEP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기업들은 특허 리스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하이센스와 같은 TV 제조업체는 최신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모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허의 교차점을 마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특허 회피 설계나 사전 라이선스가 필수가 되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R&D보다 특허 관리가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타협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특허 생태계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향후 비슷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자신들의 특허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 반대로 대기업들은 기술 도입 전 특허 클리어런스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특허는 이제 기술 개발의 보조 요소가 아니라 사업 전략 그 자체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 ITC의 판단은 다른 국제재판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IP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려 할 경우 해당 소송은 단순히 민사소송이 아닌 국가적 수준의 무역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내에서 중국 및 아시아계 제조사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이센스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점은 정치적 해석도 덧붙여지고 있다. 한편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들은 이번 분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라이선스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 후생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기업 간 법적 다툼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식재산권 시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식재산을 무기로 삼는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번 노키아의 행보는 향후 수많은 기업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술 없는 혁신은 없다. 그리고 특허 없는 기술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인 것이다. 한편 국제 지식재산권 단체들도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표준 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정 사용, 정책 및 국제 특허 분쟁 조정 체계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다층적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